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문격학원에서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공사법 다 끝났고 이제 예방법으로 넘어갈 건데 요 37번 공사법 문제, 요 문제가 업무가 아닌 것은 보니까 이게 또 중복답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그냥 3번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얘도 적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 적법성. 근데 지금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을 4번으로 3, 4번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아예 적법성으로. 그래서 3번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인정을 하고 정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예방법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용어의 정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교재에 가보면 페이지 288페이지, 이거 이론 교재예요. 이론 교재 288페이지 가보면 요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 해설집에도 제가 용어의 정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설집 펴시고 한 번 더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틀린 거니까 이거는 다 맞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는 걸로 조사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방에 대한 거라던가 예방 강화지구 안전조사에 대한 것들 잘 보시고 여기 안전관리에 갔을 때 여기가 복구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냐면 대응이 들어가요. 아셨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게 나머지는 다 맞는 보기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빠져있는 게 예방안전진단이라는 게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예방안전진단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체크하실 거면 요 288페이지 가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방안전진단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물에서 그죠?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관리시설물 쪽에서 얘를 하는 거죠.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이 얘거든. 이름이 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름이 특별관리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특별관리시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방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한다고요?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죠. 위험 요인 조사 및 위험성 평가. 얘를 한다. 위험성 평가. 그죠?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예방안전진단입니다. 예방안전진단. 화재 예방안전진단. 됐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잘 해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계획이 3개가 있었죠. 기본계획이 있었고 시행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 세부시행계획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죠? 시행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이 제가 있다 그랬죠. 근데 결국 이거 누가 해요? 이 두 개는 청장이 하죠. 청장. 그리고 얘는 중앙행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가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그리고 시행계획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이었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누가 봐도 이게 청장인데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거죠. 그럼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울 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를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를 합니다. 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은 청장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 세웠으면 이걸 얘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죠. 중앙행정기관회장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맞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날짜가 2개가 들어가요. 8월 30일까지 협의를 하고 9월 30일까지 수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월 말, 9월 말까지 요게 협의 및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요. 31일. 자,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요런 날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행계획도 마찬가지. 여기는 10월이 들어가죠. 10월. 맞습니까? 근데 10월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10월 말일을 짜죠. 그래서 31일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월 31일까지 우리가 뭐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해줘라.
수립하고 얘를 뭐예요? 그렇지. 통보를 하죠. 수립 및 통보. 시행계획이라는 걸.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은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가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또 통보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청장에게 통보를 한다. 요거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시고 이 내용이 다 대통령령에 날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건 여러분들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체크 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제가 그런 날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청장은 예방법 및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8월 31일까지 협의를 하고 9월 30일까지 수립을 하고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죠. 그죠? 맞습니까? 자, 청장은 중앙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해줘야 되고 통보받은 관계 중앙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며칠까지 11월 30일까지가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계획 관련 내용은 페이지 290페이지가 보면 4조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랑 조항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복습하실 때 혹시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안전조사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 화재 안전조사는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일단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안전조사 내용은 어차피 하나의 챕터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297페이지 가보면 우리 기본서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조부터 보통은 8조까지 보통 8조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7조보다는. 그래서 이게 7조에서 이제 8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안전조사의 기술사, 관리사,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참여하게 할 수 있죠. 그죠? 관서장은 사전에 관계인에게 대상, 기간, 사유 이런 것들을 우편이나 전화 그리고 메일 이런 것들로 미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죠. 대상, 기간, 사유 이런 것들. 화재 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재 안전조사 5일 전이 아니고 이게 며칠 전까지? 그렇지.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질병 출장 등으로 청본서에게 연기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이 청본서가 관서장이죠. 원래는 이게 관서장이 맞는데 관서장으로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관서장한테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3일 전에 연기 신청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연기 사유가 질병, 사고, 출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류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압수, 영치,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 기억하시죠? 서류에 대한 압수, 영치도 있었고 그리고 공사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며칠 이상 공개해요? 7일 이상 공개한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똑같은 문제 여기 가보면 5번 문제. 이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특별조사일 때 내용 자체가 이거하고 완전 달랐었는데 안전조사로 바뀌면서 내용이 좀 바뀌면서 예전 기출하고 제가 이제 조금 변형을 했어야 하셨죠. 예전 기출을 제가 좀 변형한 문제들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뭐 아예 틀린 문제는 아니고. 그럼 여기 1번에 가보면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대사기간, 사유 이런 것들 제가 공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 안전조사 실시할 수 있다 그랬고 본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이게 본부장이 아니고 누구? 관서장. 그죠? 맞습니까? 요거는 이제 관서장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름이 뭐예요? 화재 안전조사위원회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거. 하나 잘 체크해 주십시오.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 오케이. 개인 주거는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서장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혼자 풀어보셔도 되는데 저하고 또 같이 푸시면 한 번 더 정리가 가능하니까 같이 풀면서 저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화재 안전조사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자,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그죠?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보면 1번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대상, 기간, 사유, 이런 것들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공지해야죠. 그죠? 공지해야죠. 2번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 결과를 이거 봐봐 여러분들 서면 또는 구두라고 했는데 구두 통지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무조건 서면 통지. 대신에 부본 교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필요한 경우에 전문 지식 갖춘 사람 할 수 있고 사유 없어졌을 땐 연기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유가 없어지면 그 즉시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게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실시 사유. 이 실시 사유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시 사유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 가보면 자, 보세요. 자체 점검이 불성실 불안전 요거 들어가 있었죠. 그죠? 자체 점검. 또는 예방 진단도 있었어요. 예방 진단. 예방 안전 진단. 이게 다 7조, 8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이 여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얘도 마찬가지.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사유로 볼 수 있다. 예방 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하도록 했다. 오케이. 행사가 진행이 된다? 뭐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 이 없는데 뭐하러 나가, 그지? 되게 쉬운 문제죠, 그죠? 있는 경우. 재난정보 기상예보를 분석했는데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화재 발생 우려가 크고 요거 뚜렷할 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죠. 맞나요?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 3번.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 297페이지 그 조항에 가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8번. 다음 중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그죠? 구성 등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이 아니고 요 8번. 넘어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요.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뭐예요? 화재안전조사위원회죠. 그죠?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그럼 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 10조에 가보면 301페이지에 가보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 그죠? 그리고 관리사나 뭐 기술사, 근데 기사 안 되죠, 그죠? 누가 돼요? 기술사가 가능하죠, 기술사. 맞죠? 기술사는 가능합니다. 기술사.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맞습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석사 이상 들어가 있고요. 석사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방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분야에 석사 이상을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소방 관련 업무 5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교육 연구도 5년 이상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들 화재안전조사위원회가 뭐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대상을 요거라 그랬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얘네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한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예요 또?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포함해서 몇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요? 요거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죠. 7명 이내 위원 구성.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실 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서장이 만들죠. 관서장이 꾸릴 수 있고,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해요? 관서장이 직접 합니다. 위원장은 관서장이 직접 합니다.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9번 문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방금 적어드렸던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이게 임기가 5년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2년이죠. 2년. 그리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하고 뭐 경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는요, 이 조사위원회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무슨 위원회요? 조사위원회. 이 소방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신다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니까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 문제만 나와 있지만 최근에는 또 화재조사위원회 말고 조사단도 나왔었죠. 그죠? 한번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조사단은. 근데 조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를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화재안전조사를 나가는 애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화재안전조사단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라는 걸 제가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중앙이 있고, 뭐가 있는 거야? 지방이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중앙화재안전조사단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우리가 봤을 때 단장 포함해서 몇 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단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숫자가 없어서 잘 안 나와요. 뭐 소방공무원 할 수 있고, 그죠? 뭐 연구기관의 임직원, 단체의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임직원들. 맞습니까? 또 이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10번. 이거 보세요.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그 위치, 구조, 설비, 관리 상황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관서장이죠. 그러니까 이 조치명령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결과에 따른, 그죠? 결과에 따른 거고, 여러분들 결과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뭐 서면으로 제가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관서장 입장에서는 야, 여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명령한다 그랬죠? 뭐 개수, 이전, 제거 등등등등, 그죠? 뭐 사용 중지,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제한, 이런 것들, 뭐 사용 폐쇄, 공사 정지 중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근데 여기에 이제 관서장이 내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이지 304페이지가 보면 조치명령에 갔을 때 들어가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대한 내용에 가보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다. 네, 요거 이제 관서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11번입니다, 이제.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손실보상은 누가 하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화재안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 소방대상물에 사용 중지 정지 명령을 했대. 아이고. 정지 명령을 했대.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영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야. 그럼 그 조치 명령에 손실 보상을 또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손실 보상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손실 보상도 청구서를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면 되냐면 청장 또는 시도지사한테, 아셨죠? 청장 또는 시도지사한테 내주면 이게 손실 보상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페이지 305페이지가 보면 들어가 있어요. 청장이나 시도지사한테 할 수 있다. 청장 또는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죠, 요게.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상을 해줄 때 뭘로 보상한다? 예전에 이거 문제 풀어봤습니다, 우리. 시가로 보상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로 보상한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 청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이제 시가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보면 뭐 증명하는 서류나 이런 것도 내줘야 되고, 내가 만일 보상금의 지급이나 또는 공탁 통지에 이거 불복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요게 또 30일 이내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재결 신청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책에 가보시면.
아셨죠? 그래서 그런 조항들, 기출 조항 붙어 있는 조항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예방조치라는 게 나와요. 예방조치.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 한 번씩 다 봤던 내용들이니까. 자, 12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조치 등과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소방관서장은 주인이 없어 옮긴 물건 등을, 자, 제가 그랬죠. 이 물건을, 위험물을 치워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치워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주인이 명확하지 않다. 관계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소방관서로 가져가야죠.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찾아갈 수 있게 일단 공지는 해주지. 그게 며칠? 14일이죠. 14일. 그죠? 그리고 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 물건을 매각을 했을 땐 7일 이내.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 7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건 여기서 7일이 아니었죠. 이 세입 조치는요, 매각을 하면은 그 즉시 해줘야 돼. 그 즉시. 7일 이런 날짜가 없어요. 그럼 이 7일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게시판 공고일이 끝나고, 그죠? 제가 추가 보관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각, 폐기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혹시나 갑자기 관서장이 이걸 매각이나 폐기를 했는데 갑자기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거 어디냐 라고 하면은 보상을, 어떻게 보면 보상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보상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다. 좋습니다. 자, 13번. 화재 예방조치에서 관계인에 대한 명령으로 옳은 거. 요 예방조치 내용은요, 311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요거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그죠? 그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은 관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이게 7일이라고요. 끝났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 관서장은 가연성이 큰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료되면 매각해야죠. 그죠?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부패 파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면 보관기간 종료 이전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고, 주인이 없어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엔 14일 동안 홈피에 사실을 공고해야죠.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14번.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등의 위치구조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꼭 예방조치 내용도 꼭 정리하세요. 거기 가보면 우리 예전에 이거 했었잖아. 예방조치가 뭐였냐면 모닥불, 화기취급, 금지. 그죠? 그리고 풍등등 소형 열기구, 용접, 용단, 불꽃 발생시키는 작업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 뭐 제조소 등이라던가 또는 가스가 있는 곳, 뭐 수소, 그죠? 화약, 폭약, 이런 거 있는 곳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이 보관기간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15번.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자, 요게 시행령 별표 1에 313페이지가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그죠? 여기 근데 양이 엄청 많죠. 그래서 건조 설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뭐 난로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었고, 노 또는 화덕도 들어가 있었고, 보일러에 대한 기준도 틀림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난로가 나오는데, 건조 설비가 먼저 나오는데,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m. 오케이. 난로의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요 몇 메타예요? 0.6m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0.6m. 그죠? 요게 이제 잘못됐죠, 지금. 노화덕 턱 0.1 들어가 있었고,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를 해줘야죠. 이런 개념도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16번 똑같아요. 똑같은 별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화재 예방법에서 불 사용하는 설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하고, 이동식 난로는 학원, 독서실,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소에선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하는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0.15m 이내는 덮어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덮음. 주요 구조부는 0.15m 이내에 있는 거 덮어라 라고 되어 있었고, 요거 보세요. 가스가 머무르지 않게 하래. 요거 액체가 아니고 뭐예요? 기체죠. 기체 보일러 설치하는 경우 가스지, 액체가 아니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별표에 제가 밑줄 쳐놓은 내용 위주로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이런 것들은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다. 정확하게 숫자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일러에 기체 연료를 사용했대요. 보일러야, 보일러. 그죠?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체입니다. 그럼 설치하는 장소에 환기구, 가스 머무르지 않게 해야 되고, 연료 차단 밸브 있었고, 가스 누설 경보기 있었죠. 근데 이 재질이 금속관이 아니었어요. 금속관이었죠. 그죠? 플라스틱 합성 수지관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재질이 뭐다? 금속관이다. 재질이 금속관이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게 같은 별표에 다 있어요. 용접 용량도 마찬가지죠. 제가 반호반심. 그죠? 그래서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10m 이내에는 가연물이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용접 용단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했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해설에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내용 넣어놨으니까 꼭 한 번씩 다 정리를 하세요. 혹시 내가 안 외우고 있는 게 있으면. 불사용에 지켜야 하는 사항에서 노화덕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실내 설치지 흙바닥 또는 이게 특이하게 흙바닥이 들어가요. 여기는. 흙이라는 게 여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노화덕에. 금속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하고.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에 여러분들 난연재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불연, 그죠? 턱 들어가 있고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일 때는 노 주변에다가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체크를 잘 해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네, 요거 하나 잘 보시고 다음 20번. 음식 조리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덕트 0.5mm 기름 제거 들어가 있고요. 요거 아까 몇 메타라 그랬어요? 0.6이라 그랬죠. 그죠? 덮어 씌우는 거 0.15.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특수과연물 문제입니다. 특수과연물은 페이지 317페이지 시행령 별표 2에 가보면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면화류, 나무껍질 대패밥, 넝사볕 이런 애들 나오죠. 그죠? 그리고 가연성 고체, 석탄, 목탄, 그죠? 이런 애들. 가연성 액체 2, 목재 가공품 나무 부스러기 뭐 10 해가지고 세제곱도 나오고요. 고무 플라스틱 발포시킨 거 해가지고 제가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거 확실하게만 우리가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다. 자, 볕집류 요거 몇 킬로? 1000. 넝사볕 1000이죠. 넝 1000, 200, 나대 400. 그죠? 정답 몇 번? 2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22번. 특수과연물에서 가연물 고체류. 이 가연물 고체류 뭔가 이상하다. 그지? 가연성 고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가연성 고체류가 몇 킬로짜리였냐면 3000kg. 이게 예전에 비고에 여러분들이 있었거든, 내용이. 내용이 여러분들 비고에 있었어요. 근데 비고에 가보면 이제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잠깐만요. 비고에 갔을 때 인화점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화점이 40도에서 100도 미만인 거. 그리고 요 연소 열량은 항상 1g당 8kcal에 나오면 하셨죠. 그래서 100도에서 200도고 연소 열량 1g당 8kcal 요거 있었고요. 3번에 가보면 인화점이 200도 이상이고 연소 열량이 똑같아 1g당 8kcal 이상인 것으로 요 융점이 좀 잘못됐어요. 요 융점이 200도가 아니고 가보면 몇 도라고 들어가 있냐면 요게 100도라고 들어가 있어요. 100도. 이게 예전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으로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으로 이런 문제가 한 번 정도 나왔었다. 와, 근데 뭐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가연성 액체류도 한번 살짝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야. 비고 쪽에. 일단 지금은 가연성 고체류 정도만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아닌 것은 요거는 시행령 별표 3. 그죠? 318페이지에 시행령 별표 3에 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3에 갔을 때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저장 취급하는 곳에는 이런 것들 표지 설치해줘야 돼. 얘네들이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높이는 10, 50, 성목은 200. 오케이. 대형 수동식 소화기나 살수 설비가 들어가면 15에 200에 300. 오케이. 그죠? 그때 여기 갔을 때 얘가 잘못된 게 색깔이 잘못됐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갔을 때 4번에 가보면 화기염금의 바탕이 무슨 색이요? 붉은색이죠. 여기. 두 개가 바뀌어 있네. 요게 흰색.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면화류 저장 취급 시 지정 수량은 요게 200kg죠. 화기 취급의 금지만 설치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화기 엄금 표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표지에 적어줘야 되는 내용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엄청 많았잖아요. 품명별로 구분한 이건 맞죠, 그죠? 그리고 항상 15m가 아니지. 10 아니면 15, 그죠? 살수 설비가 있으면 15, 살수 설비 없으면 10m. 대형 수동식 소화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항상은 아니었다. 항상은 아니었다. 10m일 수도 있고 15m일 수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25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거네요. 그럼 화재 예방 강화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근데 이게 봐봐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이게 18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시도지사가 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청장이 지정은 못하죠. 이게 요청이 가능한 거지.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관서장이 안전조사한다 그랬죠. 연일회. 관서장은 예방제과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훈련 및 교육 연일회 10일 전 통보 10일 전에 알려줘야 되고 그죠? 매년 작성 관리한다. 예방강화지구에 대해서 자료. 그죠?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예방강화지구 지정지역으로 옳지 않은 거. 상가. 상가가 어디 있었어? 그지? 뭐 있었어요? 시, 석, 산, 시장, 석유, 산업. 맞습니까? 요런 애들이 있었고, 맞죠? 그리고 물류 있었고, 물류.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애들이 있었죠. 뭐, 위험물 저장이라던가, 노후 불량이라던가, 공장 창고라던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 그리고 요거 없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죠? 27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목조 건축물이 있는 지역. 아니요, 얘는 밀집 지역. 밀집이 있어야 돼, 꼭. 위험물도 밀집, 공창도 밀집, 노불도 밀집,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요런 거 있었죠. 석유 공장, 요거는 하나다. 얘는 밀집 없었어요. 정답 2번. 됐고요. 자, 다음 28번. 예방강화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고 들어가 있었죠. 그죠? 2번. 관서장은 관계인에 대해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요거 며칠 전 통보? 10일 전 통보죠. 그죠? 그리고 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서식이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작성 관리한다 라고 들어가 있죠. 오케이. 29번.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조사 기준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것도 화재안전조사, 예방강화지구 안의 화재안전조사예요. 그럼 1번에 가보면 이거 맞죠? 이런 것도 연일에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문제, 그 내용에 가보면 2번에 가보면 화재안전조사를 연일에 이상 실시하는데 얘가 잘못됐네. 누가 한다고? 관서장이 하죠. 관서장. 훈련 및 교육 들어가 있고요.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이런 내용들. 그럼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아셨죠?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 이제 18조까지 나와 있는 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에 가보면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들어갈 거야. 그지? 여기도 양이 또 상당하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 우리 한번 또 문제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